우리 오늘부터 미분법 시작합니다. 자, 최근에 문제 경향을 보면은 미분법하고 적분법 문제가 상당히 문제율이 많이 높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단원 시작이니까 자, 미분 단원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미분법에 단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받아보고 그 전체 구조 속에서 이제 하나하나 좀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출제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바라봅시다. 자, 체계 자체가 미적분 1, 미적분 2로 바뀌면서 개념 및 정의들이 미적분 안에서 먼저 정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과적 미적분이 미적조에 한정하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가 도함수 미분계수, 그렇죠? 의 정의 및 계산 공식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죠, 그렇죠? 당연히 미분의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시작한 건지, 미분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정의하고, 각각의 함수별로 미분법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먼저 배웁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는 미분계수의 정의 문제는 수능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는 이제 기본 문제 유형에 해당합니다. 정확히 미분계수의 정의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느냐, 또 미분계수의 경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주어지지 않죠, 그렇죠? 수식의 변형 형태에서 우리가 미분계수를 찾아낼 수 있는지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미분법 공식은 대개 이제 함수의 종류별 미분법 공식, 미적원에서 다음 함수 배웠다면은 미적소에서는 우리가 지수로그 함수 배우고 지수로그 함수의 미분법, 그 다음에 삼각함수 배우고 삼각함수의 미분법을 앞에서 이미 처리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통 통상 수능 정리로 우리가 미분법을 정리한다면 미분법 공식을 굳이 지수로그 함수 뒤편에 두는 것보단 미분법 전체의 체계 내에서 배우는 것이 낫지 않냐 싶고요. 그 다음에 둘째, 함수식의 형태들에 따라서 복잡한 함수의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다만 이 파트는 부분적으로 기하 벡터하고 좀 분산되어 있어서 제대로 공부하려면 사실 묶어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은 합성함수, 그 다음에 음함수, 그 다음에 매개 변수 함수, 그 다음에 역함수의 미분법, 이런 등등 함수의 형태나 함수의 어떤 특성에 따른 미분법 공식을 따로 공부했고요. 특히 이과 미분법 공식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당연히 역함수의 미분법이 제일 많이 주어지고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법이 그 다음에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 공식을 우리가 배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둘째가 뭐냐면 도함수의 정의, 미분계수의 정의는 사실은 평균 변화율, 즉 함수 그래프 위에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놓고 극한을 취해준 거예요. 그렇지? 도함수의 정의, 미분계수 정의는 극한이었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역시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좌우극한 같을 때 극한값 존재한다라고 하듯이 미분 또한 그런 개념 뭐라고 부릅니까? 미분 가능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뭐와 같을 때 좌미분과 우미분이 같은 거로 미분 가능을 정의하죠. 그렇죠? 사실 그래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배우는 대다수의 함수는 미분 가능 함수죠. 맞죠? 근데 이제 미분 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 다양한 어떤 함수를 만들어 놓고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면서 나오겠지만 자, 미분 가능의 문제는 사실은 특히나 자, 함수 그래프의 개형 자, 함수 그래프의 개형과 관련해서 자, 무지하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정한 점에서 미분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변화가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는 자, 무엇에 대한 얘기냐면 자, fx라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정보를 자, 제시해 줄 때 자, 여기에 절대값 붙인 놈이죠. 절대값 fx의 자, 미분 가능성을 통해서 자, fx에 대한 그래프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자, 그 다음에 그래프의 어떤 특성을 묻는 문제 되게 중요하게 많이 다뤄집니다. 특히 자, 미분 가능은 이과 미분에서 자, 킬러 문항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미분 가능을 포함하여 주어진다는 사실을 봐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미분 가능에 이어서 볼 수 있는 게 평균값의 정리입니다. 평균값의 정리는 보통은 자,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기 이전에 즉 자, 극대극소와 미분 직전에서 자, 보통 언급이 되어지죠. 근데 어차피 활용을 한 대로 묶어서 보자면 평균값 정리가 왜 자, 중요한지 물론 최근에 문제 경향을 보자면 평균값 정리는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예전에 종종 출제돼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들이 꽤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평균값 정리를 배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세하게 자, 평균값 정리가 설명하겠지만 자,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평균값 정리를 빼놓고는 사실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값 정리는 그래프 개형 이전에 꼭 자, 배우고 가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즉 간략하게만 소개하면은 자, 그래프 개형에서 가장 중요한 자,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보통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증가함수나 감소함수가 f'x의 부호와 연관이 있죠. 그렇죠? fx가 증가함수라면 프라임.x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fx가 감소함수라면 f'x는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근데 아주 재미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래프 그릴 때 증가표 그리죠? 네. 증가표 그릴 때 맨 위에 x 구간을 그리고 아래 뭐 그리죠? f 프라임 그리고 fx 그리는 때 프라임과 fx의 관계 설명할 때 먼저 우리가 보는 게 뭡니까? 프라임 x의 부호죠. 네. 그리고 프라임 x 부호가 플러스면 양수면 증가. f 프라임 x의 부호가 음수면 감소한 사실과 그래프 그리죠. 앞에서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게 영명제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다시 교과서에서 나오는 개념은 증가함수면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렇죠? 증가함수라면 fx가 자, 증가함수라면 f 프라임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렇지? 근데 실제 그래프 그릴 때는 자, 이렇게 보죠. 영명제에서 등호빠 프라임 x가 0보다 클 때 증가한다는 자, 이러한 내용 갖고 그래프를 그립니다. 근데 자, 증가함수면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에 대한 증명은 간단히들 많이 하는데 사실은 프라임 x가 0보다 클 때 왜 증가함수인지는 설명들을 보통 안 해요. 이걸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 이론이 평균값 정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대학 교재에 미적분학 교재 같은 거 보면은 그래프의 개형 그릴 때 항상 나와요. 평균값 정리 없이 그릴 수 없다 하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왜 평균값 정리를 배우는지 사실은 많이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평균 정리가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게 자, 미분법 정의와 관련된 자, 전반부 자, 개념입니다. 맞죠? 네, 그러고 나면 전부 다 뭐냐면 활용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도함수의 활용은 사실은 크게 보자면 속도거리 미적분의 문제가 기백으로 완전히 넘어갔다라고 간주하고 인정한다면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뭐하고 뭐죠? 활용의 문제는 딱 두 가지예요. 먼저 뭐지? 접선의
곡선의 방정식의 문제고요. 자, 그 다음이 또 하나가 뭐예요? 자, 바로 그래프의 함수 그래프의 개형이죠. 자, 물론 자, 이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당연히 함수 그래프의 개형입니다. 바로 앞에서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해명되어진 자, 도함수의 부호가 fx의 증감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 f'x의 부호를 통해서 그렇죠? f'x의 자, 부호를 통해서 자, fx의 자, 증가와 자, 감소를 알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면은 자, 무엇을 이용하면은 자, 증감표를 이용하면은 항상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자, 몇몇 가지 초월함수들에 대한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자,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프의 개형장을 우리가 파악한다면 당연히 모든 함수의 그래프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개별 함수의 경우도 그래프 개형에 대한 설명 끝나고 나면 이어지는 게 뭐죠? 최대 수치, 그 다음에 최대치 문제가 이어지죠. 자, 그 다음 이어지는 게 최대체수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 그 다음 게 뭐죠? 방정식과 부등식과 자, 함수 어떤 관계가 있니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방정식과 미분, 자, 부등식과 미분, 그렇죠? 이렇게 자, 미분 전체 체계가 자, 기본적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자, 미분법 전체 자, 구조가 이렇게 된다면 자, 수능 출제는 어떻게 보통 이루어지냐면 사실은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자, 도함수,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한 수식 변형의 문제가 이제 기본 문제를 보통 출제가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미분 가능성의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미분 가능성의 문제. 자, 킬러분함은 되게 미분 가능의 문제와 그 다음에 자, 초월함수의 그래프 개형에 관련된 문제로 자, 한정이 됩니다. 그렇죠? 또는 두 개가 결합되기도 해요. 왜?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미분 가능의 정보는 그래프의 개형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자,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에서 합성함수의 미분법과 자, 역함수의 미분법, 특히 역함수의 미분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특히 역함수의 미분법 관련해서 자, 우리가 2016 수능 21번 문제는 또 신경항의 문제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어서 좀 중점에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문제를 보자면 되게 접선의 방정식의 문제가 보편적 문제로 보통 제시되는 게 자, 정상입니다. 다만 자, 최대 최소 방부등식 미분은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중요성을 갖지 않습니다. 자, 크게 보자면은 자, 미분법 정리해서 자, 미분계수의 수식 변형의 문제 또는 자, 뭐예요? 실제 미분법 공식을 이용한 미분하여 미분계수 구하는 문제 정도가 기본 문제라고 봐주시면 자,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다? 미분 가능과 그래프의 개형을 중심으로 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전체 구조를